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10여 년간 쌓아온 군 경력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군부대에서 간부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던 한 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하게 아동학대라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사이에 다툼을 수습하다가 본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일로에서 어떻게 조력해드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10여 년간 나라와 군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일하던 군 간부였거든요. 이제 부대 내에서도 신망을 받던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군 생활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이제 퇴근 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이제 업무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자녀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출혈이 있을 정도로 좀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아이가 다쳤다라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란 마음으로 놀이터로 향한 거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의뢰인의 자녀는 이제 평소에 자신을 조금 괴롭히던 또래 아이와 축구를 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어서 다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놀이터는 많은 아이들로 붐비고 있었고요. 의뢰인은 자녀와 상대 아동의 갈등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두 아이의 어깨를 이렇게 잡아서 조용한 장소로 이동시킨 뒤에 훈계 차원에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자녀를 괴롭히던 상대 아동의 뻔뻔한 태도를 보며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왔고, 조금 과격한 언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상대 아동 측 부모는 당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고 굉장히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립한 전략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신고 내용에 따르면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일관되게 초기부터 부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감정적으로 과격한 언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런 진솔한 태도가 검찰과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했습니다. 상대 아동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멱살을 잡았다고 하고, 다른 시점에서는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라고 하는 등 진술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상대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사건 전후 맥락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약 1년 전에 상대 아동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상대 측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 보복성 대응일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요, 사건의 본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군생활에서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상관, 동료, 이웃 등 다양한 인물의 진술서를 확보해서 의뢰인이 평소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군간부였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이는 의뢰인의 인격과 평소 행실이 아동학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중요했던 쟁점은 신체적 접촉 여부였습니다. 만약에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적 폭력이 인정됐다면 이 사건은 이제 구공판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공판이 되어서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강제전역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요. 과격한 언사를 한 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략을 취한 거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군복무 태도, 과격한 언사는 있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 측의 보복성 신고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결정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이제 강제전역을 피하실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군간부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10여 년간 쌓아온 군 경력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을 하고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다른 동기나 배경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군간부 신분인 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에서의 이러한 사소한 갈등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냉정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동을 훈계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